전국의 F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월척 특급이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 특집 사회를 맡은 저는 낚시를 사랑하는 방송인 염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지낸 사유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작부터 정말 이 무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 열정 있게 저는 춤을 추고 싶었어요. 다시 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다 치웠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우리 월척 특급에 직접 출연하고 계시는 우리 엄소진 씨가 낚시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언제 이런 실력을 또 갖고 계셨는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번 깜짝 놀라실 게 오늘로써 이제 월척 특급이 500회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500회. 정말 대단하죠? 500개라고 하면 12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한도전보다 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마어마해요.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잘 피부로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월척 특급이 케이블 방송 사상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박수로 축하드리게요.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에서 네. 이 월척 특급 하나의 타이틀로 10년이 넘게 제작된 유일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우와, 그러면 연예인으로 따지면 송혜 선생님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외에 송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월척 특급이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호동은 씨 아니세요? 이가 땅땅. 나강진 씨. 나 아닌 것 같다. 월척 특급에서 꽝조사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월척 특급 말고 제목을 한 준척 특급으로 바꾸면 제일 안 그럴 것 같은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쥐면 먹어야죠. 그러면은 뭐. 난 이런 건 안 먹어. 저수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하죠. 글로서. 처음에는 막 생으로 굶은 적도 많아요, 진짜. 좀 신기한 사람이죠. 자, 그럼 먼저 월척 특급 500회 특집을 화려하게 빛내주실 오늘의 주인공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월척 특급에 출연하신 인기 낚시인들, 인기 진행자, 레전드들이 오늘 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자, 첫 번째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는 해 월척 특급을 최초로 진행하신 원년 멤버시고요. FTV의 인기스타 송기섭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출연자 중에서 여성분이 계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30년 동안 낚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진짜로 낚시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걸 떠나서 사랑하죠. 네. 근데 일본도 한국도 여성분이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대단하시네요. 오늘의 유일한 홍일점입니다. 와. 자, 엄소진 씨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엄소진입니다. 자, 그리고 네. 이분 하면은 또 갓낚시가 떠오르죠. 여러분들 갓낚시 이분 때문에 아마 많이 유명해져서 많이들 또 시도를 해 보셨을 겁니다. 2008년부터 월척 특급에 출연해 주신 아주 시크한 경상도 사나이죠. 서찬수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창수입니다. 2004년에 월적 특급과 저 인연을 맺고 요즘 가장 행복한 인생 살고 계신 군전의 대명사 나간진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광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또 이분을 소개할 때는 우리 또 노래가 있죠. 김진우 씨의 귀거래사가 또 생각이 나는데 월척 특급을 진행하면서 이 BGM까지 생겨난 그런 분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요 월척 특급을 진행하신 상남자 스타일 자 배성규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승규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보고 놀라는 게 겨울의 영화에 나오는 배현준 씨일 줄 알았거든요. 아, 오늘 컨셉이 그렇네요. 네, 너무 네. 닮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배현준 씨보다 멋있는 막둥이 김태윤 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태훈입니다. 오늘 컨셉이 진짜 배용준 씨 컨셉이세요. 네. 예, 오늘 모든 분들이 네. 이 특집 이 무대만큼은 낚시복을 벗고 멋지게 또 옷을 차려입고 나오니까 또 다른 분위기, 또 다른 느낌인데요. 네. 자, 이렇게 월척 특급을 진행해 주신 6분의 레전드 주인공분들을 오늘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처음 이렇게 어떻게 낚시에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또 낚시 방송을 어떻게 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송기섭 씨, 어떻게 낚시 방송과 인연이 되셨는지요? 예. FTV가 개국하기 전에 피시니스라는 인터넷 낚시 전문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겼을 때 거기에서 제가 민물 해선으로 1년간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전신으로 해서 바로 연결된 FTV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바로 FTV 개국 시부터 제작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좀 특이한 프로그램을 해보자 하고 우리 유지한 PD가 기획을 하면서 연락이 와서 같이 머리를 짜내서 한 것이 월척 특급 프로그램이었고,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방송에는 피시니스부터 해서 네. FTV로 연결돼서 계속 진행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오늘 유일한 홍일점이에요. 그리고 사유리 씨도 네. 예, 오늘 유일한 또 여자 진행자인데 네, 일본에서 맞아요. 낚시 해봤어요? 일본에서 낚시를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뭐 낚아봤어요? 그 뭐 벌레 같은 것도 붙여서 던져서 하는 낚시를 했거든요. 벌레 같은 거?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플라이 낚시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예? 어렸을 때 그거 만지는 게 너무 싫었는데 한 번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몇 번 했어요. 뭘 낚았어요? 뭐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그리고 바로 거기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재미까지 있으니까 낚시는 재밌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계속 안 했었어요. 재밌는데 왜 안 해요? 재밌어. 계속 해야지. 다시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을 또 500회를 특집을 인연으로 네. 앞으로 좀 낚시에 우리 사유리 씨 모습을 좀 자주 봤으면 좋겠고, 네. 홍소진 씨는 오늘 유일한 홍일점입니다. 네. 어떻게 낚시 방송과 인연을 맺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송 선생님께서 네. 그 피싱 365라는 프로그램을 전국을 그때 한번 도우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제가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태히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송 선생님하고 같이 전국을 일주를 하다시피 했죠. 피싱 365로 해가지고 이제 그 FTV와 인연을 맺었는데, 결국은 월척 특급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도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송기섭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또 추천을 해주셔서 오늘날 제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여성 출연자로 방송에 나오시면서 네. 뒤에 반응은 어땠습니까? 별로 좀 신선하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여자가 낚시를 해 하면서 처음에. 맞아요. 네. 사람들 그렇게 좀 생각해요. 많은 시선이 따가운 것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또 제가 낚시 가방을 메고 나가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또 낚시 간다고 이렇게 하고, 그 여성으로서는 그 넘지 못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제가 또 한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끝까지 좀 해보겠다는 것도 있고 해서 한 결과 오늘날 이런 결과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계신 이제 나광진 씨인데, 저는 또 낯설지 않은 게 예전에 제가 나유리 씨하고 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같이 이제 또 붕어 낚시도 예, 했어요. 예,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유리라는 이름하고 나유리, 사유리. 사유리, 예. 다음에는 송유리 씨로.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나근희 씨는 어떻게 해서 또 FTV 채널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오래전 이야기죠.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낚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통신원을 사실은 그 FTV에서 처음으로 통신원을 뭐 신설해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인연이 되고, 또 네. 그걸 눈여겨 보신, 여기 지금 카메라를 잡고 계신 저쪽에
그 지금은 팀장님으로 계신 김시덕 그때 당시 이제 PD님께서 네.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죠. 네. 스카우트. 월척급을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게 또 약간 그 뭐가 있어가지고 한 번 정도 살짝 튕겨주고 네. 그건 좀 밀당 예. 했어요, 밀당. 네. 그리고 나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월척급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월이 그러고 보니까 많이 흘렀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상남자 배성규 씨 제가 여쭤볼 차례인데 아까 사유리가 네. 계속 그렇게 쳐다보면서 네. 저한테도 오늘 닮았다고. 가호동 씨 아니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닮았습니다. 이가 땅땅. 강호동 형님입니다. 아, 고향도 그쪽이시고. 아, 네. 그래요? 그러구나. 자, 어떻게 해서 우리 네. FTV 채널과 또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아, 예. 네. 좀 보시다시피 인상이 좀 험하다 보니까. 멋있어요. 예. 아니, 헤어스타일이 저랑 비슷하세요. 이 지금 계시는 그 팀장님들 몇 분은 반대를 엄청 하셨을 겁니다. 워낙에 사투리가 심하고 좀 제 방송에 보면 욕도 많이 나오는데 욕도 나와요? 예. 왜 들으면 어떤 욕이? 그런데 이 사투리가 심하다 보니까 욕이 네. 섞여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방송에서 욕 조금만 이렇게 섞여 나와도 인터넷에 난리가 나는데 네. 저는 욕이 더 괜찮더라고요. 아, 원래 그런가 보다. 예. 아, 원래 저분은 저러시니까. 예. 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구에 계시는 그 한참 같이 낚시하고 또 지금 그 FTV 제작위원으로 계시는 네. 박은모 위원님 이제 추천으로 그렇게 월척 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옆에 계신 분. 네. 예. 우리 저 낚시계 젊은 피 아닙니까? 자, 김태우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처음 FTV와 함께 인연이 되셨어요? 제가 이게 월척 특급 찍을 당시만 해도 이 30대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믿어주질 못할 그런 낚시 조사 젊으니까. 저 젊은 친구가 뭘 하겠어? 뭘 알겠어?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월척 특급이 저를 좀 인정을 해주고 대물 낚시꾼 좀 이렇게 알아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제가 인터넷으로 유명했죠. 1999년도 때 이제 운영자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컸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에 방랑자의 붕어낚시부터 뭐 또 이것이 붕어낚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월척 특급까지 이렇게 해서 참 저를 이 낚시꾼으로 이 대물 낚시꾼을 만들어준 채널 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00회를 이어올 동안 그 500회를 이끌어 오신 오늘의 주인공 레전드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방송 카메라에 처음 인사를 할 때의 모습 네.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 처음 데뷔할 때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저랬지 하면서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몇 년 전이세요? 저는 벌써 22년 됐어요. 와. 네, 꽤 오래됐는데 사유리도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기억나요? 기억이 나요. 그때는 말이 지금보다 못돼서 계속 긴장해서 물을 먹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계속 급해졌어요. 네. 그랬던 처음에 모두 다 방송 시작에 그 네. 어색한 모습, 풋풋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네. 자, 여러분 우리 6분의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족반선 모습이 준비했어요. 네.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해요. 어색해요? 얼굴이 고친 사람이 없죠? 함께 보시죠. 쓸쓸한 듯 더욱 고적해진 이 계절의 자, 끝자락에 이거는 과연 서서 어떤 분이실까요? 이게 10년 전의 화면인데요. 간절한 소문 나강진 씨. 완전 콧냄새가 나서 진짜 풋풋하네요. 멋있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참 와. 내가 그 내 예전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가비가 새로우면서 몸에 소름이 좀 돋는 듯한 네. 의 여정이 벌써 참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흘렀어. 이때 남녘의 꿈이란 예, 그런 첫 소재로 프로그램에 촬영을 하셨습니다. 예, 저 그 타이틀 제목은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때 그 느낌이 상연한 가을 하늘 아래 구부진 뚝길을 가로지르는 사륵사륵 발자국 소리. 나뭇잎이 떨어진 걸 보니까 가을인 것 같아요. 딱 요맘때입니다. 늦가을. 10월 21일경에 첫 촬영을 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2004년도. 예. 딱 계절의 10년 마지막 전. 자락에서 즐기는 월척과의 만남. 오늘은 여기에서 하룻밤 정처를 삼아볼까 한다. 안녕하십니까.
붕어 낚시 월척 특급의 나강진. 아, 나 아닌 것 같다. 제가 오늘 수요 없어요. 수염도 그냥 깔끔하시고 파릇파릇하시네요. 3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됐으니까. 인물이 지금이 더 낫다. 아, 이거 아니 지금은 중후함이 있잖아요. 네. 깊이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커졌어, 커졌고. 네, 이상하네.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 수술은 안 했는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출발할 때는 아직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긴장하셨어요? 긴장했죠. 첫 첫 월척 특급을 처음으로 촬영할 때니까. 나뭇잎을 보니 가을 같아요. 어떻게 가을이네요. 초가을. 접니다, 저. 네, 초가을. 예, 첫 밴딩이네. 예. 아 진짜요? 초가을 같아요. 요 김태호 씨하고 예. 같이 이제 우리 시즌3 했던 두 분이 함께 하신 거군요. 예. 아 김태우 씨하고 서찬수 씨하고. 나는 저때 낚시 방송은 FTV가 처음 그게 말은 안 해도 낚시만 열심히 하면 된다 했어. 나 그래 했어요. 진짜 처음에. 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 난 몰랐거든요. 이때가 이 방송이 아마 동시 촬영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저는 전라도 진도에서 찍었었고 경상도 상권에서 찍었고 그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요? 아, 일도 아니다. 야, 두 분 얼굴 보니까 진짜 젊었다. 진짜 많이 젊었어. 날씬하다. 와. 2008년 봄을 맞아 월척 특급을 새로 진행하게 된 이 김태우와 우리 선배님. 네, 서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연성에 동화되어 이 월척을 낚는 낚시. 어찌 보면 여유로워도 보이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낚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 다 얼굴이 훨씬 다 좋아지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잘생겼어요. 나는 저 때가 더 좋은 거 같은데. 피부는 다 이때가 좋으신데 헤어스타일이나 옷이 약간 촌스러운. 옛날 느낌이 있어요. 축적된 노하우로 간낚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낚시계 2단아 서찬수.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 습득한 감, 임민군 시절. 본능에 의존한 노련함. 지금은 중요하죠.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이야기. 서찬수 씨 팬들이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동네 아저씨 같다는 거거든. 편안한 느낌이. 저때 처음 나올 때 아주 편안한 동네 아저씨 낚시꾼처럼 나왔어요. 편안한 오빠. 맞아. 이때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그때 우리 저 선배님 우리 담당 PD가 저한테 그랬어요. 처음 찍으셨을 때. 인물이 이게 낚시 방송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렇지. 말이 좀 이상하다 사투리가 있으니까. 또 세 번째는 간낚시가 거기가 안 나오잖아요.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 화면에다 이렇게 조명 켜고 있으면은 고기 가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PD한테 얘기를 해줬죠. 절대 절대 고기 잡을 때까지는 찍지 마라. 프로그램이 이게. 조명 틀지 마라. 그러면 고기 나올 것이다. 아마 그러고 나서 고기 맞아요. 월척 뭐 4자들 나왔죠 그다음부터. 예. 그거 알아요? 보름달 알죠? 큰 네. 보름달. 네네. 내 얼굴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으면 낚시가 그날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밝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밝아서 네. 고기가 안 오는 거죠, 대물이. 그 물고기 그렇게 눈이 좋은 거예요? 그럼요. 라섹 수술을 하나요? 뭘 아시 그랬는지 뭐 하여간 눈도 밝고 귀도 밝고 그렇습니다. 어머. 그리고 우리가 낚시가 밤 낚시하는 이유가 네. 이제 그 이유입니다. 낮에 하면은 밝고 또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면은 좀 조용하게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 우리 일에 서찬수 씨가 그 이렇게 월척특급에 나오시면서 간낚시 예.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낚시가 아마 한 획을 긋지 않았을까 싶어요. 낚시로 해서. 처음에는 간낚시로 해서. 가수관의 낚시인 줄 저는 알았어요. 저 가슬 개인적으로는 쓰나 상당히 그런 면에서 존중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화면은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보시죠. 전라남도 함평에 있는 아담한 저수지 평산지. 전원적인 자막 글씨체 봐요. 어디 딱 10년 전 거 같네요. 그죠? 맞아요. 하지 않았던 곳으로. 제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이 평산지입니다. 평산지는 전라남도 지금 내가 60대 중반인데 저때가 50대 초반일 때고. 네. 밤에 여기서 저기 모기장 이렇게 이거 쓰고 이 첫 편에서 첫 편에서는 모기장 안 쓰는 것 안 같은데 쓰나요? 뭘 안에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저와 대물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지금보다 조금 뭔가가 껄끄럽죠. 네. 목소리가. 이때는 걸걸하시네요. 저게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내가 이 성대 수술을 했어요.
마르지 않은 저수지. 그리고 저때 담배를 하루 낚시 가면 모기장 쓰고 있네. 기억이 하루 나니까. 낚시 가면은 담배를 3갑씩 피면서 낚시를 했으니까 입질 기다리면서 대물 낚시라는 게 있잖아요. 입질이 밤새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낚시 펴놓고 기념초. 지 한 번 누군가가 건드리다 말았으니까 또 기념초. 이래가지고 지금은 모기가 낚시 많아서 끊으셨나요? 지금 낚시를 끊었네. 낚시 끊으면 이제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담배를 끊으셨나요 지금은? 끊은 지 오래됐죠. 그러시네요. 잘하셨네요. 이게 첫날 나온 곡이네요. 첫날 붕어가 마리수는 많이 나왔어요. 너무 커요. 이 정도만 돼도 뭐 훌륭한데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저렇게 조명 키면은 워낙 이 모기 벌레들이 맞아요. 워낙 달려들어서 그러니까요. 저게 저 때는 이 모기를 막을 수 있는 약품이나 망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생각 끝에 그 양봉. 양봉 하는 데 가서 꿀 딸 때 쓰는 저걸 내가 하나 구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고 근데 이거 낚시 위에서 있는 거 아니었?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상품화가 됐죠. 저게 전부 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모기장을 얼굴에 쓰고 낚시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나도 보면서 네. 굉장히 저거 획기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네, 그래가지고 기억을 내가 확실히 한다고요. 좀 신기한 사람이죠. 따라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첫 촬영 모습들 저희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네. 누가 처음에 가장 많이 더듬고 엔진내고 그러셨어요? 내가 최고 많이 했었지. 자진 합수하시네요. 아니 그 몇 번까지 엔진내 오셨어요? 말이 꼬여서. 말이 꼬이가 나는 한 3시간? 네, 한 3시간? 이래가지고 나는 엔지를요? 그 뭐라 해야 되노? 낚시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그 바람에 한참 했어요. 영원 차서. 저 낚시는 잘하시니까 낚시는 하는데 네. 말이 안 되니까. 아니 나는 그래 계속 좋은 게 대사가 엉키니까. 정말 뭐 햇말 또 이상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긴장하니까. 그래서 나는 낚시를 하면은 큰 고기 잡으면은 그만 그거로 그만 밤이든 낮이든 그만 그거로 마지막 마무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저 김태우 씨 보면서 저도 예전에 이제 오브라더스 원더풀 피싱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같이 FTV를 항상 켜놓고 시청을 하니까. 네, 저도 많이 봤죠. 예, 김태우 씨 나올 때도 저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는데 그 시청자 의견란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김태우 씨가 욕을 또 많이 먹은 게 이 예. 촬영 그 어떤 컨셉이 나와의 대화하고 이제 그 혼자 독백을 하는 씬이 많아서 그쵸. 아 정말 이 녀석 뭐 하네.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왜 반말하냐. 맞아요. 송기섭 씨는 정말 이 아나운서 톤으로 이렇게 이 소류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녀석 봐라 뭐 이러니까 네, 맞아요. 뭐라고 막 그런 기억이 제가 나요. 맞습니다. 그걸로 오해 많이 받았는데 네. 예, 저 혼자는 독백 형식으로 하는 건데 네. 말을 놔버리니까 반말을 해버리니까 시청자들이 또 젊은 놈이 가장 또 어리잖아요 제가. 네. 어린 놈이 반말하니까 그런 오해가 좀 처음에 있었죠. 한동안. 근데 오히려 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막상 그 촬영하겠다고 하는 그 날짜가 잡혀지면 거의 한 5일 정도는 그 외출을 잘 안 해요. 왜요? 왜요? 왜 안 하냐면 답사를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답사를 갔다 와서 이 저수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하죠. 글로서
그걸 5일 제가- 전부터. 네. 사실 사유리 같은 경우는 5일 전부터 이제 마사지를 하잖아요. 하면 잘 나와야 되니까.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박수 맞고. 5일 정도를 네. 계속 펜으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하죠. 네. 이래 해서 이제 지금 얘기지만 그걸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만약 막혔을 때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려고 가지고 가는데 막상 제가 했던 거하고 그날의 상황이 맞지 않을 때는 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참 많이 신경을 쓰고 했는데 또 여성이다 보니까 때로는 좀 질책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날 월척 특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엄소진이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500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사유리 씨가 특별한 코너를 또 마련했죠. 네, 제가 여기서 초보자잖아요. 네. 낚시를 좋아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 다 모아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코너 제목에는 가지가지 사유리의 질문. 네. 워낙 또 우리 저 사유리 씨가 네. 독특하고 통통 튀거든요. 네. 어떤 당황스러운 질문이 갈지 모르니까 몰라요? 마음에 준비 잘 하시고 준비하세요.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낚시에 가면 화장실 어떻게 가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화장실 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막상 낚시터에 가면은 네. 유료 낚시터는 뭐 당연히 되어 있지만 네. 이 노지 낚시 가면은 참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배 탈 때도 화장실 없을 때 뭐 바다에서 오줌 사야 되나 많이 생각했어요. 자, 네. 그 정말 황당했던 경우들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뭐 송기섭 씨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제일 어머니가? 오래 낚시를 하셨는데 제일 안 그럴 것 같은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래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500개 그러니까요. 특집인데. 네. 멀리 들어갑니다. 어디로? 산으로. 숲으로. 인근 숲으로 만약에 들에서 숲이 멀면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네. 문제는 농사 짓는 곳, 사람이 다니는 곳, 네. 냄새가 올만한 곳 이런 곳은 안 되는 거고 정말 짐승들과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네. 깔끔하게 절대 남한테 피해주지 이 않고. 후각 피해나 시각 피해 없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 지자체에서 산 뒷산에 보면은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죠. 지자체에서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낚시터도 대한민국 국민이 내적 활동을 즐기는 곳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이 낚시터에 좀 주차도 편하게 하고 화장실 문제 해결하는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여성 조사님들이나 우리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유리도 네. 우리 야외 촬영할 때 네네. 여자는 더 힘들지 않아요? 여자니까 너무 힘드는데 저는 진짜 힘들면 네. 작은 거라면 좀 밖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적응하고요. 예. 큰 거는 좀 잠궈요. 근데 마음대로 잠궈지나요? 네, 잠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예전에 오브라더스 찍을 때 네. 강원도 임원항에서 배를 타고 대구 낚시를 나간 적이 있어요. 우와. 근데 딱 탔는데 작은 배라 화장실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배인데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 소식이 오는데 선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선장님 그러면 선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싸 그러더라고요. 어디 오냐? 그냥 싸 그러고. 그래갖고 배 위에 동해 위에 배 위에서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로 물론 찍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문화인인데 저기 신문지 있습니까? 없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겠다. 묘기를 부린 적이 있어요. 묘기. 배 배 난간에 기둥 잡고 배 난간해가지고 다 보지 말라 해놓고 제가 뒤에서 정말 울면서 너무너무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여자도 힘들고 남자도 힘든데 우리 낚시꾼들이 좋은 게 아니죠. 파라솔.
파라솔. 네, 파라솔이 싹 크게 가려놓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같은 뭐 대낮이라도 가능한 것이 네. 파라솔이 조금만 비게 있어서 파라솔을 가리면은 요즘 파라솔 얼마나 큰 게 많이 나옵니까? 그래 신문지 하나 가지고 경험자식에? 예. 그래 뭐 세면 봐도 괜찮아요. 다 깔고 파라솔을 가리고 우리 버릴래 뭐 뱀 같은 거 싫어하니까 그 깨끗하게 버릴 보고 그래 쌓아가지고 뭐 나무에 묻어도 되고 땅에다가. 중요한 방법이네. 그 파라솔로 가리면은 여자들도 그렇고 괜찮아요. 이 경험이시죠?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예, 파라솔로 가지고 하면 지금 이런 그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여성 조사님으로서는 어떻게 촬영하다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낚시 가셔서 해결을 보셨는지. 낚시 선배로서 알고 싶어요. 그 말씀드리기가 네. 조금 난감한 질문이신데 아까 우리 여기 저기 서찬수 씨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여성들이 양산 있죠. 네네. 양산이 대세인 건 확실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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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준비하셨나요? 네. 네. 제가 만섬 보면 한 번도 뭐 음식이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근데 계속 낚시하고 있으면 밖에서 죽고 그러면 배가 고플 텐데 그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잘 먹는 편입니다. 나가니 씨 어떻게 드세요? 네. 그 식사 시간 되면 식사하고요. 네. 카메라가 우리가 촬영한다고 해서 다 밥 먹는 거 찍고 오줌 누는 거 찍고 화장실 가는 거 찍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식사하고 네. 시간이 되면 뭐 식사할 때 되는 식사하고 또 카메라 다시 돌리고 촬영하고. 아니 배성규 씨는 조금만 배고프면 못 참으실 것 같은데.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식사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래 산 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네. 산에 가면은 제가 약초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아. 또 뭐 아까 뭐 방송에도 나왔지만 뭐 두릅 같은 거 예, 이런 예. 거 있고 하면은 라면 끓일 때 넣어 먹고 또 밥 할 때는 또 약초 같은 거 뜯어가지고 약초밥도 해 먹고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아니 먹습니다. 그래서 몸이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옛날 화면보다 훨씬 약초 같은 걸 드셔서 그런지 더 좋아지셨어요. 예 맞습니다. 멧돼지라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 야, 월척 특급의 멧돼지. 아니 우리 김태우 씨는 저는 촬영 보면서 항상 전투적으로 낚시만 해가지고 네. 뭐 음료수 한 번 드시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귀차니즘의 대명사예요. 커피, 라면 할 때 그런 것도 안 끓여 먹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땡기잖아요. 그 현장 가면. 네, 그 저랑 같이 PD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일단 다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낚시해서 뭐 해 먹고 그러니까 낚시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막 생으로 굶은 적도 많아요, 진짜.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몸 생각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가장 맛있는 식당들 찾아가면서 먹는데 대부분 이제 이 촬영 시간에 쫓겨서 굶을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찬수 씨는 정말 이 월척 특급에서 동네 아저씨 같은 정말 누가 봐도 그 원주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데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고 촬영하셨어요? 뭐 나도 똑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그 지역에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뭐 때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급하고 뭐 해먹기 좀 싫어하니까 뭐 간단하게 뭐 맥주 같은 거 한 캔으로 뭐한 끼를 뭐 때우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찮은 거 싫어하는 건 두 분이 김태우 씨하고 비슷하게 맞으시죠. 동시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달라요. 아, 네. 낚시는 일단은 취미로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고된 취미거든요. 아 그럼요.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요. 날밤을 새야 되고 네.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생물과의 한판 씨름도 해야 네. 되고 낚싯대도 던져야 되고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취미 활동이에요. 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데 낚시터에까지 가서 그 에너지 소비하면서 배를 굽는다는 것은 전 좀 잘못된 내가 볼 때 생각이거든요. 막 반찬 이거 저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고. 대신 또 네. 철칙이 있어요. 이게 저는 좀 문제입니다. 낚시터에서는 절대 술을 반주로 한 병 정도는 가져가서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죠. 아주 제가 그것도 비상이거든요. 아주 싫으라고 그래요. 그래 안주가 좋으면 안 돼요. 예. 아니.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 게 네. 밤낚시하고 밤을 샐 때는 실수. 가벼운 네. 한 잔 정도는 분위기도 좀 돋워주고 그리고 더 또 좋죠. 낚시터가 몸도. 또 그 물가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죠. 또 조심해야 야밤이고 돼요. 이러니까 네. 상당히 위험한 것도 음주 있어요. 운전만큼 음주 낚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조심해야 발포대 디디고 큰일 나시니까 절대 과음하지 마시고. 자 다음 질문 넘어가요. 반세서 낚시를 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도 안 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질문으로 드릴게요. 밤을 정말 꼬박 새는지 하다가 잔 적이나 졸은 적은 없는지. 예, 어떻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회 촬영을 하면은 좀 자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나는 밤 낚시가 10시간을 낚시를 한다면은 우리가 집중하는 나는 집중력을 좀 많이 낚시를 하면 요걸 하거든요. 예. 10시간 다 집중하는 것보다도 뭐 초저녁에 2시간, 해 뜰 때 2시간 예, 그런 식으로 나는 이제 10시간을 이제 분별해가 낚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제 요 정도 타임이다 하면 좀 쉬다가 또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제 고기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시청자한테 보여주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럼 무자면 잠을 안 잤다는 표를 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잤는데 자고 일어나면 나는 뭐 차에서 내 맘대로 자요. 자면은 이제 뒤에 이제 머리 집을 이렇게 떡지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PD도 몰라요. 이제 밤이 되니까 브라시를 비춰도 그러면 열심히 낚시한 것처럼 하고 방송 멘트는 다 해놔놓고 집에 와서 방송을 딱 보면 까치집 까치집 가지고 눈이 좀 추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밤샘했다 가면 사람들이 진짜 이제 그런 게 있죠. 이거 그런 에피소드 있고. 나강희 씨는 어떠세요? 촬영하시면서? 계절에 따라 약간 틀린데 이거 계절 타시는군요. 밤이 짧은 여름철이나 이제 봄, 가을은 거의 꼬박 세우고 겨울에는 밤이 길고 또 입질도 없고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는 잠깐 들어가서 좀 잠을 좀 자고 근데 이제 그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의지가 아닌데도 의자에 앉아서 이제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내가 잔 게 아니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는 있지만은. 야, 그건 궤변이네요. 나는 잔 게 아니다. 하지만 눈은 감았다. 궤변은 난 잔 게 아니다. 자는 게 아니다. 자는 게 아니에요. 뭐. 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잔 게 아니다 하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잠이요. 대물 낚시할 때는 진짜 있는데요. 찌가 보입니다. 눈 감았는데? 잠이 살포시 들었는데 머리에 환하게 뭔가 느낌이 와서 눈을 딱 뜨면 진짜 찌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다들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 경험합니다. 그런 게 어떤 텔레파시 같은 게. 그게 예지력이 생깁니다.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뇌파가. 어떻습니까? 그 체력은 제일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체력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꼴딱 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월척특급 촬영하면서 제가 꽝을 많이 치다 보니까 고기를 못 잡으니까 끝까지 버텨야 되니까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이제 새벽에 잠깐 제 의지와는 달리 잠깐 조는 경우가 있었어요. 난 안 잘라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감겨 있을 때. 그 있었는데 분명히 저는 코를 안 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꽝 쳤는데 이게 코 고는 소리를 이렇게 삽입을 했는 거예요. 그거를 삽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편집하고 난 뒤에 이번 편에 좀 망가지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꽝 쳤는데 또 더 그래서 더 어떻게 망가지냐고 하니까 대통령님 안티가 없으니까 안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와 죽었구나. 그 방송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코 골았다고 누가 그 인터넷에다가 이제 고기도 못 잡는 놈이 잠잤다고 그 코 고는 그 시간이 거의 한 3분 정도 나왔어요. 밤새도록 꽝 치고 새벽에 그랬으니까 코 고는 소리가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코 고는 소리는 큰 대자로 누워서 사람 코 골리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안티가 생겼는데 한 명만. 자 고기도 못 잡는 놈이 잠잔다고 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순식간에 그때 한 28개 달렸을 거라요. 달렸는 게 뭐냐? 이게 안티가 아니고 완전 팬이 돼버렸어요, 전부. 전부 대물꾼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런 모습 보니까. 전부 뭐 대물 낚시가 원래 뭐 10번 출조해가지고 9번 꽝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솔직함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진짜 저게 월척특급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안티가 생겼는데 뭐 27명인가 팬이 생기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글 올렸다가 다음날 지웠어요. 내리더라고요. 야, 아니 인터넷으로 치면 댓글들은 저희 둘만 하겠습니까? 저도 들어가 보면 야 아들 때문에 먹고 살면서 아들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니? 뭐 저는 엄청나요. 저도 많아요. 그런 거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 거 많이 겪어봤죠? 네, 너무 많아요. 그 댓글들. 근데 인기가 있어야 악플도 많아져요. 인기가 그럼요. 없으면 악플도 없어요. 네. 사랑해요.
이 김태우 씨 제가 볼 땐 진짜 전투 낚시해가지고 전혀 잠 안 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좀 독하게 했죠. 굉장히 예전에 지금 요즘엔 많이 유해졌는데 네. 예전에는 뭐 잠자는 거는 뭐 거의 뭐 생각도 안 했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 병이 나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PD도 힘들고. 월요일 날 나가서 그러니까 이 촬영 안 할 때도 네. 월요일 날 나가서 금요일 날 들어와요 집에 나가서 그걸 한 6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지금 결혼해서 애들도 있잖아요. 그 전에 결혼 전에. 네, 전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틀째 다 졸나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밤에는 잠을 안 자지. 특히 여름철 덥잖아요. 또 밤에도 못 자고 이러다 보면은 다 일사병 걸리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겨울에 또 춥잖아요. 쓰러지는 친구들도 심지어 몇 번 있었어요. 너무 무리 안 하고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싫어해요 저를 같이 낚시하는 거를. 나중에는 처음에는 같이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몇 번 다니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와. 같이 가자는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PD분들도 엄서진 씨랑 같은 배정 받으면 너무 행복해하고 일단 맛있는 반찬 삼계탕이 오는데 삼계탕. 김태우 씨하고 나가면 개고생하고 막 힘들고. 자기가 못 자고 막 하루 더 하고 가요 막 이러고 막 집에 안 가고 PD들이 심지어 힘들죠. 이런 적도 있어요. 안자도가 멀잖아요. 네. 여기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안자도 가면 굉장히 먼데 일 있다 그래서 하루 다시 올라왔다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또 촬영 이은 적도 있어요. 서울 올라왔다 시청자들은 모르죠. 계속 안자도 있는 줄 알지. 거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죠.